사회복지 쪽은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직업으로 소개되어지는 자료들이 꽤 많아서 오해하기 딱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단순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논리성만 가지고 기존의 지식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업무들, 이런 업무들은 저는 반드시 대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걸 또 다르게 보면 이 100살까지 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살려가지고, 그래서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요. 평균 100살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 100살까지 산다면, 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이거 사회복지로 평생을 100살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보장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고 그 안에 사회복지 기관만 내가 평생 직장으로 다니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이미 갖다 버린 지 오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어드는데 인구는 주는데 변동성은 너무 커지는 상태고 예측은 불가능한 상태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데 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과연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만약에 매우 소진적이고 반복적이고 미래에 적응하기 유연하게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빨리 떠나는 것이 진짜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전에는 높은 효율을 위해서 사람이 관리를 받으면서 부분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전에는 대장간에서 칼 만들 때 혼자 다 디자인도 하시고 판매까지 하셨기 때문에 재미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율성이 있으면 노동의 재미는 있는데 문제는 효율이 낮아서 항상 자원 부족에 시달렸고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한 것이 우리 보통 포드주의라고 하는 분업화,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분 작업하는 거. 근데 부분 작업하면 원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등장해가지고 관리 통제를 해야지만 일을 하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요 부분 작업이라고 했었던 것들은 아마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정 부분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역할은 로봇과 AI를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총괄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위상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면 로봇과 AI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지느냐 하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기획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로봇과 AI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로봇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로봇과 AI를 활용해서 좀 더 높은 위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지금 사람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거고 20, 30대는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게 가면 아마 관리자는 크게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한 명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혼자서 웬만한 작은 조직의 일들까지도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한 명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그래서 1인 기업들도 많아지고 하는 게 20, 30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막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장기 계획이 불확실해지고 장기 계획이 허무해지고 그러면 대응이나 대처하는 중심의 사회로 가야 되고 당연히 평생 직장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고 하는 형태로 됐는데 제 또래만 해도 그래도 사회복지 기관에서 열심히 하면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도 너무 다양화되어지는 아까 공약에도 있었던 것처럼 다양화되고 근데 그 다양화된 것 안에서도 양극화되어지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휴먼 서비스 분야라고 하는 분야로도
극화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서 사회복지사는 과연 미래 세대나 다음 세대나 지금 20, 30대가 선호하는 직업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도 주로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사회복지사는 과연 선호 대상일까 아닐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회복지사에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느 분야도 잘 발전을 하려면 자원과 시스템도 중요한데 좋은 인재가 들어와야지만 그쪽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펼쳐진 상황과 펼쳐진 상황은 사회복지사의 위상은 지금 상승 중인가 하락 중인가 이게 에듀윌에서도 빠졌더라고요. 예. 에듀윌에서. 예. 그리고 그 조카들이 뭐 사회복지학과 간다 그러면 왜 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 현장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 오고 나면 현장에 안 가야겠다는 생각 그렇게 많이 한대요. 실습에 갔더니 나의 미래는 다크서클이 내려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피를 토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나의 미래인가? 라고 생각할 때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사회복지학과 학생 중에 사회복지 현장을 지향해서 오는 1순위를 지향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수한 인재는 어디부터 갈 것인가? 첨단 분야나 휴먼 서비스 분야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크게 나눈다면 첨단 분야 쪽일 거고 휴먼 서비스 분야 중에 타 분야나 사회복지사냐라고 했을 때 타 분야가 혹시 우선되거나 메이저 국제기구나 기업사회공헌이나 공무원이나 이쪽으로 했다가 안 되면 오는 민간복지기관이라면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예상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런데 재직자는 그럼 지금 무엇을 희망하는가? 어차피 뭐 10년 후에 내가 결혼할 것 때 그때 상조회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10년 동안 10년 동안 다닐 생각도 없는데 왜 도대체 10년 후에 상조회비를 내야 되냐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안 냈으면 좋겠다, 안 하겠다, 뭐 내 건 빼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는 평생으로 다닐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성장했는데 직장이 10년 동안 열심히 성장해봤자 나의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장과 나 개인의 성장을 이제 완전히 분리시킨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직장은 뭐 하는 곳이냐면 내가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내가 뭔가 헌신해가지고 여기를 성장시켜서 뿌듯한 보람을 갖겠다 이러기에는 나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여길 다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자율성에 기반한 성장을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타율성 기반으로 소진되어지는 거는 절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타율성 기반으로 소진되고 나면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자율성 기반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은 다른 직업군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답답한 건 있어요. 역량은 안 되는데 자꾸 자율성 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40대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도 지금 이제 한 5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 생각하는 복직에는 정년이 있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자율성 기반으로 성장 그래서 노력은 안 하는데 성장 얘기를 막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장을 엄청나게 원하고 특히 또 평사회복지사는 무엇과 경쟁해야 될까? 로봇과 AI와 경쟁해야 되고 단순 반복 타율성으로는 불확실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율성 기반의 성장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 지금까지 어떤 걸 주로 했냐면 협회는 기관 단위가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로서.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는
조직이 어떠냐는 나쁘면 금방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관협회라든지 하는 것들은 기관 단위가 최소 단위라면 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 단위가 최소 단위일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장 일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중간관리자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셔서 중간관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간관리자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인간은 그래도 성실해야 된다.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그러면 복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받고, 그래서 성실 프레임에 갇혀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올해 신입 직원이 몇 년생이냐면 00년생이거든요. 90년대생은 갔고요. 이제 00년생이 와서 뭐 일해라 그러면은 왜요? 갑자기요? 제가요?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어쩔 TV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그걸 보면서 중간관리자 분들은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막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나가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중간관리자 이상 분들은 지금 고정화되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신입 직원들은 계속 바뀌는. 근데 신입 직원은 계속 바뀌니까 업무는 해야겠고,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그 일을 떠맡으면서 또 교육했다가 나가면 또 다시 내가 맡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보수화되거나 고정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면 사회패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사협회가 너무 작은 조직이었었기 때문에 인원도 너무 적었고요. 아까 7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보수교육할 때 3분이셨나? 예, 회장님하고 3분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조그만 사무실에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감당도 못하니까 당연히 조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조직원 중심에서, 그러니까 조직원이라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조금씩 관점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자기 핵심 역량이 확고해져야 매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하고 혁신하면서 개인들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각자 맡고 계시는 전문 분야나 전문 성들이 있으실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직의 브랜드에 얹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브랜드에 활용되어졌던, 예를 들면 예전에는 너 어디 다니냐?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면 뭐 어디 다녀요? 그럼 그게 그 기관의 브랜드가 나의 브랜드가 됐었던 상황이었다면, 요즘에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있느냐? 누가 다니는 그 회사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개인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브랜드화 시켜줄 것인가가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 사회복지사가 전문 자산을 갖고 있도록 하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재직하시는 제도권 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처우 개선이 아무리 돼도 공무원보다 높아지는 거는 아마 공무원들이 결사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지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무슨 자산을 들일 수 있을 것인가 했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쪽이 그것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졌을 때 사회복지사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고, 근데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융합하면 좋겠는가 할 때, 저는 사회복지사만큼 엄청나게 이미 융합 인재가 많이 있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구와? 일단 재직자 분께서, 예, 10분 남았네요. 예.
그래서 재직자 분께서 개인 브랜드를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들을 좀 찾아보면, 특히 요게 있어요. 개인 사무소 같은 거 하니까 프리랜서처럼 보이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프리랜서가 대표 주자가 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재직자가 자꾸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재직하시는 분이 자기 브랜드를 갖도록 하는 것들이 주류가 되어야, 그래야지 현장과 제도권이 튼실해지고 그걸 서브해주는 쪽이 프리랜서 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재직자를 어떻게 브랜드화해 줄 것인가, 개인들을 하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아직 없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사협회에서 앞으로 해주실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진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챌린지 사업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하시는 일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비슷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 센터나 이런 활동들에 궁금함이 있으면 막 오셨을 때 본인이 개발했었고 만들었었던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저는 각 분야마다, 현장마다, 센터마다, 기관마다 곳곳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분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그 내용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엮여지도록 해야 한국에 맞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브랜드화 시켜드리는 것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여기 보시면 리더십 팔로우십으로 이해하는 사회복지 회계 했는데 아마 교육이 금방 탔을 거예요. 금방 끝나지. 이게 서사협이랑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진짜 회계 전문가 회계사를 모시고 오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알아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즉 가려운 건 여기 가려운데 자꾸 여기 긁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너무 안 맞거든요. 근데 이미 현장에는 이런 토양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브랜드화 시켜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그래서 저는 복지관 컨설팅 아니면 회계 담당 선생님한테 빨리 외부에 공유하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막 말씀드려도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밖에 몰라요. 막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누가 계속해서 응원해드리고 세워드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장된다고 생각해요. 이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미 복지 쪽엔 다직종 경험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면서 하신 분, 홍보 전문 공공, IT 기획, 유튜브 운영자, 도서 저자 등 많이 있으세요. 이미 복지계라는 분야를 경험하시면서 타 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쪽의 연결망과 네트워크와 지식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책까지 내시는 거죠. 사회복지하는 간호사가 되기까지 8년 걸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미 현장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찾는 것보다 복지계 내부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홍보학과를 나오셨는데 홍보 사회복지 쪽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교사 출신이시면서 그만두시고 사회복지 하시는, 학교 사회복지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복지마블이라고 하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사회복지사세요. 요즘 사회복지사이면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고, 이분은 거의 10만 넘어가는 상황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따복이라고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미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낸. 그리고 특히 IT와 AI 활용자 분들도 저는 빠르게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하고 로봇이 들어오는 건 국가 정책이고 이미,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배설 케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편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다른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으려면 활용하시는 능력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고, 황은기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김종월 선생님, 이렇게 우리 안에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빠르게 지금 확산시켜 내가야 될 때다. 5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실적 관리라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은 지금 많이 좋아져서 구글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낼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기관 센터도 주간보호센터인데 거기도 직원들이 카톡에 써놓은 걸 즉시 그냥 구글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원하는 양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만 피벗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근데 또 요걸 만들어드리거나 사회복지에 적합해서 하도록 하는 분들도 빨리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분야를 많이 찾는데 제도권 밖으로 이미 나가신 사회복지사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예, 독립사회복지사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복지사에 애정이 있는 퇴직자, 예,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 많으세요. 우리 현장에. 이미 복지계와 타 분야 융합 가능한 분이시죠. 김태용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사업자 등록증. 이에요. 그분 이름 써도 되나? 막 그런데 어쨌든 페이스북에는 이건 사업자 등록증 올라와 있길래 요거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분들하고 사회복지 쪽에서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 분야로 전직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관계성을 유지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걸 이미 개척하신 분들하고 논의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승일 선생님은 자동차, 중고차 매매하시는 이신데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다니시면서 마을로 나가서 실천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김주연이라는 분은 샹송 가수세요. 까리타스 복지관에서 일하셨다가 나오셔서 이런 일 하시는 분이시고, 서재민 선생님이라는 분 부산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근데 저희가 자꾸 전문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다른 일 하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 버려놓고 새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잘 맺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MC용이라는 분은 뭐 가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또 타 전공하시는 복지계 전문가 융합하고 하는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안병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마케터이신데 복지하고 연결돼서 하시는 분, 이원철 선생님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분이 사회복지사는 아니신데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사례관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과정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 결합해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소아암의 완치율은 80% 이상입니다라고 하는데, 관아라고 하는 분한테 한국 백결평 어린이재단과 동양생명의 후원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의뢰해서 연계하고 융합했던 방법들이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려면 개인 브랜드별로 연결될 수 있는 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근데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네트워크 파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인 브랜드 활동을 소개하고 지원하고, 희망자의 안에서는 제가 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개인정보 봤더니 항목들을 만들면은 거기에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공개 비공개 여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홈페이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소개하고 네이버 인물 소개처럼 할 수 있는 기능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매력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기관에서 너무 영향력 예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자기의 존재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사협회가 지원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직종은 모르겠는데, 조직 체계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매력도는 높아질 수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지금 현 재직자분들이나 미래 사회복지사 분들도 나도 저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고, 지금 19분입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